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4월 18일 중국 절강성 항주시 한 지하철역 출입구가 관을 연상케 하는 외형 때문에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문화에서 관은 죽음을 상징하는 불길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본토 네티즌들은 지하철역 출입구 위쪽의 곡선 구조가 진짜 특징이 있네요. 관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웃긴 디자인이 가능하죠? 설계자가 혹시 예전에 관 디자인 일을 했나요? 지하철역 들어갈 때 소름 돋았어요. 지하철 자체가 원래 지하에 있는데 굳이 관 같은 출입구를 만들다니 무슨 의미죠? 요즘 사람들 미적 감각이 진짜 변한 것 같아요. 무서워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주거단지는 강초성 소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10여 채의 건물이 동일한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건물 양쪽은 곡선형 구조이고 전부 흰색 페인트로 도색되었으며 중앙에는 짙은 파란색의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마치 하나하나가 묘비 같고 중간에 짙은색 부분은 마치 묘비에 새긴 고인의 이름처럼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건물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세요. 꼭 봐주세요. 수십 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기괴한 주거 단지는 처음 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이 건물들이 마치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보는 내내 정말 매우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이 설계자의 발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큰 빌딩이든 주거용 아파트든 간에 풍수나 외형적인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설계할 때는 대체로 좋은 의미를 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꺼리는 요소들은 건축 디자인에 절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2012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제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현재 건물 외관은 상당히 더럽고 지저분한 상태인데 이는 디자인 당시의 색채 배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이 곡선 형태로 되어 있어 빗물이나 오염물이 위에 쉽게 쌓이게 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지 내부의 배열은 여전히 매우 깔끔하지만 이 디자인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중국은행 빌딩은 광동성 광주시 번우광장에 위치한 광주시의 랜드마크 건물 중 하나이자 중국은행 광동성 지점으로 알려진 빌딩입니다. 하지만 그 외형이 밤에 조명이 켜지면 마치 빛을 발하는 거대한 바퀴벌레를 연상시킨다 하여 네티즌들은 이 건물을 광저우의 가장 큰 바퀴벌레 또는 바퀴벌레 빌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무난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건물 꼭대기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로고가 조명 아래서 빛나면서 마치 바퀴벌레의 눈처럼 보이게 되고 그 모습이 바퀴벌레 빌딩이라는 별명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영상 속 한 블로거의 표현이 이 인상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디자이너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곳은 광주에서 가장 기괴한 건축물입니다. 어디서 보든 간에 마치 괴물과 눈을 마주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근처를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건물을 찍게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겁니다. 특히 밤이 되면 건물 꼭대기에 있는 로고의 조명이 들어오고 특정 날씨와 맞물릴 경우 그 모습은 정말 추상적이고 괴이하게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진짜 괴물이 등장한 줄 착각할 정도죠. 맞습니다. 이 건물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광저우 중국은행 빌딩입니다. 외형이 괴물이나 바퀴벌레를 닮았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이를 괴물 빌딩, 바퀴벌레 빌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광저우시 번우구, 번우광장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 이 빌딩이 완공되었을 때만 해도 외관은 꽤 평범하고 정상적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꼭대기에 있는 어떤 로고가 설치된 이후 마치 눈 두 개가 생긴 듯한 모습이 되어 건물 전체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디자이너의 상상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걸까? 광서 주류시에는 드론 영상에 포착된 두 채의 독특한 건축물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묘한 불편함을 자아내는 이 건물들 도대체 무엇을 닮은 것인지 누구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달팽이 같다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른 두 마리 거머리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심지어 중국 고대의 요강을 연상시킨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블로그의 영상을 통해 당초 이 건물이 어떤 설계 개념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왜 요즘 도시 건축물들이 뒤틀린 미적 기준에 휘둘리며 시각적인 오염을 낳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광서 류주의 쌍어회 외관 디자인이 다시 한번 누리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두 마리의 커다란 잉어가 도약하는 형태를 모델로 삼았으며 건설 초기에는 류주의 대표 랜드마크 건축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투자금만 3억 위안을 넘겼고 국제고급 쇼핑센터로 자리매김하려 했으며 총 건축 면적은 4만 평방미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설이 완료되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달팽이처럼 보인다, 더 심하게는 요강 한 쌍 같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랜드마크 건축물을 짓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쌍어회의 설계는 류주 지역의 민간 설화, 즉 유삼저가 잉어를 타고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동의 주요 건물은 외벽에 곡선을 적용해 매끄럽고 유려한 곡면 구조를 구현했고 크고 작은 잉어 두 마리가 즐겁게 서로를 쫓으며 노는 모습을 형상화하고자 했습니다. 설계 개념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막상 건물이 완공되고 보니 그 형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외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쌍어회는 요강 두 개를 나란히 놓은 것처럼 보이고 잉어를 형상화했다지만 물고기 머리도 없으며 완공되지 않은 건물처럼 허전한 인상을 주어 도시의 미적 수준을 단숨에 끌어내리고 맙니다. 이런 특이한 외형 덕분에 쌍어회는 제8회 중국 10대 흉한 건축물 리스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지요. 지금도 많은 도시들이 자신만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쌍어회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유명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랜드마크 건축물은 그 도시의 가치관과 문화적 이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 건축이 왜곡된 미적 기준에 좌우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시각적 오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호텔은 하북성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는 41.6m, 총 10층에 이르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외형은 중국 전통의 복, 록, 수 3명의 신선 형상을 형상화한 대형 채색 조각 조형물로 중국적인 전통 요소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 이후 이 호텔은 중국 10대 흉한 건물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사실 못생겼다는 표현보다는 특이하다는 쪽에 가까우며 외관이 워낙 이질적이고 압도적인 모습이라 거인 공포증이 있는 관광객이 이곳에 온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한 블로그는 이런 디자인은 기괴함의 극치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전국에서 가장 기괴한 건축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고개 들어 위를 봐보세요. 어때요? 충격적이죠? 이게 바로 복록수 천자 대반점 호텔입니다. 사마시 영요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 10대 흉한 건축물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심지어 기네스북에서는 세계 최대 상형 건축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외관은 색깔이 다양한 복, 록, 수 3명의 신선 조각상이고 높이는 41.6m, 심지어 얼굴에 잔주름까지 정밀하게 조각되어 있을 정도로 섬세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맞은편 건물에 사는 주민이 매일 밤 커튼을 열 때마다 아마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잠이 싹 달아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온라인에선 어떤 누리꾼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세 사람 말 안 해줬으면 난 주차 요금 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국 어디에 이런 풍경을 가진 아파트 단지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괴합니다. 설계자가 제정신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버스에서 자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정면에 저 셋이 서 있는 걸 보고는 난 진짜 저 세상으로 간 줄 알았어요. 이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형태를 본뜬 건축 디자인이라는 점입니다. 건물 전체가 진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반쯤 쪼그려 앉은 자세를 하고 있어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마치 변기에 앉아있는 사람 같다 라고 농담하곤 합니다. 블로거 여박우걸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기가 변기 판매 회사인 줄 알겠어요 라고 묘사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6억 위안이 투입된 안우이성 만산에서 가장 기괴한 건축물입니다. 건물 옆에 사람 한 명이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곳은 바로 안우이 만산 인체박물관으로 부지 면적은 약 14,000제곱미터, 누리꾼들 사이에선 중국에서 가장 못생긴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건물은 절반은 벽, 절반은 사람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밤이 되면 정말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디자이너의 상상력은 참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기가 변기 회사인 줄 알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 거대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탐방은 사람 형상의 무릎 부분에서 시작해서 한층 한층 걸어 올라가며 인체 기관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별별 건물이 다 있구나 싶습니다. 북경시 조양구에는 거대한 반바지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중앙방송 총국 본사 청사로 무려 200억 위안이 투입되어 지어진 초대형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은 세계적인 네덜란드 건축가 램 콜라스가 설계했으며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마치 거대한 팬티, 즉 반바지처럼 보이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건물을 다쿠차, 즉 빅팬티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블로그 마라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디자이너 램 콜하스는 CCTV, 빅 팬티, 건물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상징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광기는 콜하스의 본성입니다. 그의 저서든 그의 작품이든 모두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해도 아무리 건축가가 멋들어진 전문 용어를 써가며 설명해도 이 건물의 외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중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빅 팬티라는 별명이 그냥 시민들의 장난스러운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별명은 건축물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며 그래서 더욱 인상 깊게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일본 건축가들이 자하 하디드의 도쿄 올림픽주 경기장 디자인을 집단으로 비판했던 사례와도 유사합니다. 닮지 않았다 말해봤자 보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닮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빅 팬티의 왜곡된 형태, 복잡한 시공 난이도, 그리고 애매모호한 설계 개념이 중국이라는 동방대국의 국가 정체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건축물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콜하스의 이러한 독특하고 기괴한 디자인은 자신의 자존감도, 내면도, 안목조차 부족한 중공의 건설 관료들과 묘하게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빅 팬티는 현실 속에 순조롭게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콜하스가 중국에서 설계한 마지막 건축물이 되었고 그 이후 그는 중국의 주요 공공 랜드마크 설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그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설계에 대해 대중이 제기한 의문과 비판에 끝내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블로그가 올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중국에 존재하는 이러한 기괴한 건축물들의 배후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의도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구조와 디자인을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건물을 한번 보시죠. 낮에는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밤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정말 섬뜩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또 이 사진을 보시면 햇빛을 받은 세 동의 건물이 마치 세 개의 향부를 연상시키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다음 단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들은 마치 불타는 촛불 같고 무언가를 제사 지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건물은 또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관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그 형상이 명확합니다. 어떤 누리꾼은 자신이 사는 단지가 멀리 보이는 사찰과 정확히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모시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군요.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외형의 건물들, 아파트 단지 내에 새겨진 의미불명의 팔괘 문양, 심지어 단지 전체가 팔괘 형태로 조성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건축 설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물은 단지 보기만 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과연 건설사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왜 굳이 그런 형태로 지은 걸까요? 정말로 수상하고 기묘한 일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